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녀들의 연대기 작업을 하고 있는, 전시를 하고 있는 최미애 설치예술가이고요.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이번 전시는 제가 뜨개로 소재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뜨개로 한 작업들을 저희 기획자이신 조사란 선생님께서 보시고 제가 뜨개를 하게 된 이유, 또 뜨개로 이런 설치 작업으로 변주되어서 작업이 나온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제 작업은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그녀들의 연대기인데 이 뜨개를 모두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뜨개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저도 뜨고요. 근데 이제 이 뜨개가 어떻게 조각적인 설치 예술의 소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기획 의도가 될 텐데요. 저는 조각가를 나왔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아주 오랫동안 아이를 육아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조금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돌을 깰 수도 없고 나무를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공간적인 제약들도 많았기 때문에 뜨개라는 건 실 하나 바늘 하나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 또 아이를 재우고 난 후에 먼지도 나지 않은 채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조그만 상자에, 박스에 실 하나 바늘 하나를 들고 늘 작업을 했던 게, 뜨개를 했던 게 뜨개물들이 쌓이게 됐고요. 그 뜨개물들을 보면서 그냥 뜨개를 취미로 내 시간을 때웠던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내 작업으로 연결을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연찮게도 그 시기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뜨개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고요. 1950 몇 년도부터 뜨개를 하셨고 어머니 삶은 뜨개로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머님이 뜨개를 해서 가지고 계셨던 것들을 보고 나는 왜 뜨개를 했고 우리 어머니는 왜 뜨개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거고 우리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도. 그럼 친정엄마나 이모들이나 많은 여성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뜨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었고, 그렇다면 이 뜨개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속성상 이것들로 다른 작업들로 연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뜨개를 시작으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작업들도 이 뜨개들을 다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해주시고 또 그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물건을 받아서 뜨개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미혼모 분도 계시고 형편이 어려우신 인도네시아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뜨개를 저에게 해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물론 제가 그분들에게 그만큼의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획자님께서 여성들의 긴 삶 속에서 연대되어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공간적인 제약 없이 시대적인, 어머님은 50년대, 60년대 뜨개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뜨개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공간적인 연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머님과는 시간적인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셔서 그녀들의 연대기라는 제목 하에 이런 전시를 준비하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88세시고요. 충청남도 아산에서 둔포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아산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박상혜 씨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작가 반열로 저희 기획자님이 올려놓으셔서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고 계신데요. 제가 어머님의 뜨개를 보고 감동한 일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저 작품인데요. 저거는 어머님이 결혼 전에 예전에는 이불장이 없어서 이제 미닫이, 이렇게 반닫이 같은 곳에 이불을 놓고 이불을 예쁘게 덮어 놓던 이불보라는데 뜨개실이 없어서 이불 꼬매는 실을 여러 가닥 연결해서 저거를 뜨신 거예요. 근데 1년 가까이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 전에 혼수로 마련하셨다는 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뜨개를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너무 감동하고 봤었는데 맨 처음에 기획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번 전시에 어머님을 아예 이렇게 어머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950 몇 년도에 58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미원 편물 기계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시면서 제대로 편물을 배우셨고 기계 편물로 옷을 떠서 수출하거나 파시는 일들을 하셨고요. 그 당시 아산 분포에서 있던 많은 여성분들에게 제자를 삼아서 편물을 가리키시기도 하시고 이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이제 주문 제작을 하시기도 하시고 옷을 만들어 파시기도 하시고 또 이런 손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손재주 많은 재주 많은 어머님과 어쩌다 보니 비슷한 성향을 가진 며느리가 만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작품이나 어머니의 삶을 아카이브하게 됐는데 이것은 단지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것들이 저희 어머님들 세대에 많지 않을까. 그분들을 함께 아카이브하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 있는 심장 시리즈는 제가 첫 번째 46분하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 46분과 작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제 예술 행위와 제 삶이 치유되고 위로받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들과 제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숨을 있다라는 제목 하에 그분들의 심장을 하나씩 제가 만들어드려서 물론 숨은 폐가 쉬지만 심장이 뛰듯 덕분에 제 심장이 뛴 것으로 표현해서 그분들에 드리는 헌사처럼 이렇게 심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풍경을 잇다 시리즈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게 무엇일까? 저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두 번째 자연과 관계를 맺고 세 번째 사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단연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일 테지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까라고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업, 제가 들여다보는 작업은 자연은 남이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면을 가진 것들. 그러니까 연잎은 위에서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그 밑에는 진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밑을 연잎을 들어보면 연잎 뿌리가 엄청나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얽혀설켜 있어요. 그런 걸 보는 기분이 제가 꼭 우리 세상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연잎을 위로 띄우고 우리가 그 연못 밑에서 있는 것처럼 연못을 들여다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연의 풍경의 이면을 좀 생각해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연잎 시리즈와 여기 보시는 나무 시리즈인데 이것도 풍경을 잇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나무는 대부분 뿌리거나 내지는 푸른 잎들을 생각하는데 유독 저에게는 그 중간에서 이음 관계를 연결해가는 땅을 붙잡고 있는 밑둥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밑둥이 그 관계를 하고 있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관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저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밑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소재들은 전부 어머님이 뜨거나 인도네시아 여성분들이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뜬 뜨개물들로 가볍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7년도에 했던 작품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던 작품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제 주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살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모님, 제가 늘 봤던 이모, 저희 시이모님, 시고모님, 제 주변에 같이 육아를 하는 친구들, 또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여성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드리고 싶고 그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방 안에 담고 또 가방이라는 모티브가 여성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현대적인 의미도 있고 그 가방이라는 재료로 가방을 가볍게 이분들과 같이 뜨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분들의 가방에 상징적으로 담아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 가방의 실은 옷을 만들고 남은 천에 남은 부자재로 만든 재활용된 천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이어서 뭔가 이렇게 순환의 의미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을 선택했고 저 실의 두께상
뜨개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식이기 때문에 길어봤자 3시간, 4시간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런 분들과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랬던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같이 뜨개를 하고 가방을 뜨고 가방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에 대한 인터뷰들,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뭐 어떤 걸 담고 싶냐고 물어보면 돈이나 담지, 뭐 내지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돈을 담고 싶은 이면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그분들에게 다 채집을 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물건들을 담아드리고 싶었는데, 가방에 물건을 담아드리면 설치 작업상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서 가방의 그림자처럼 밑에 담아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시민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어요. 21명이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물들을 또는 그분들이 담고 싶은 이야기를, 핸드폰이 담고 싶은 분은 핸드폰을 왜 담고 싶은지, 가방에 왜 담고 싶은지, 그분은 관계를 중시하는 분이고 그 관계 속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분이어서 핸드폰보다는 소통을 상징하는 끈으로 담아드리기도 하고, 또 경력 단절을 담고 그 고민을 가방에 담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경력 단절을 어떻게 상징해서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은 사람을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온 거고, 사람을 사람으로,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또 사람에 대한 그 기간이 사람에 대한 깊이를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분에게 더 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곧 아름답게 피어나시라고 해바라기 씨앗을 담아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게 있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제가 그분이 원하는 것을 상징적인 사물로 담아드리는 작업을 하게 돼서 이 작업은 저에게 있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이 중요한, 소통을 하고 싶은 실천적 예술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